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오늘은 좀 안 보이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일정 때문에 좀 외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 말고 다른 장소에서 찍다 보니까 제 얼굴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좀 일단 화면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전에 사실 제가 3%도 그렇고 오늘 저희 라이브 있잖아요. 그것도 좀 미리 공지해 드리는 대로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방송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요. 자, 오늘도 좀 이게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어제 좀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오늘은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2차 전지가 폭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정말 엄청난 악재가 나왔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2차 전지 수급도 좀 붕괴돼 있고, 거기다 LG엔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전망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2차 전지가 좀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은 좀 힘들게 움직였다. 특히 코스닥은 2차 전지 비중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오늘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이따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일단 주요 보고서들 한번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칩셋미디어가 어제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나와서 어제 급등했죠. 그리고 JS 코퍼레이션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호실적 이틀 연속 급등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 TKG 유캠스, 에이징랜드는 아직 상장한 기업은 아닙니다. 비상장인데 디자인하우스 있죠, 반도체. 그 회사고 조만간 상장 이제 앞두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또 반부먼 한동희 연구원님하고 신한투자에 이번에 이제 원래 여기 최도현 당시 이제 연구원님이 SK증권으로 가셨죠, 센터장으로. 그러면서 아마 여기 김영태 연구원님이 이번에 새로 맡게 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실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미국 금리가 안 떨어지냐, 이제 그 내용하고요. 중국이 1조 위안 국채를 긴급 발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하고 중국 그쪽 관련주가 급등한 겁니다. 그 내용까지 해서. 근데 좀 아쉽게도 비구인 벽개운 있죠, 중국에. 그 회사가 방금 아까 속보 떴는데 달러채 디폴트 부도가 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을 좀 일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칩셋 미디어부터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고요. 우리 저번에 이제 함께 배우기 한번 할 때 자율주행에서 반도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한번 제가 그때 기업 내용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영상 칩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코덱. 그러니까 영상을 우리가 좀 어떤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화질도 개선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 거죠. 거기 관련된 칩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보시면 홈 가전 부분은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모바일 산업용 자동차 쪽이 잘 나갔죠. 그래서 이익도 증가했고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4분기도 좀 괜찮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46,000원 정도 유지했습니다. 물론 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를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죠. 영업이익률, 매출액. 특히 요 로열티가 회색 부분이거든요. 로열티가 저렇게 늘어난다는 건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IP 기업이에요. 설계 도구.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한테 설계 도구를 넘겨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로열티를 계속 받아요. 예, 어떻게 보면 특허권을 갖고 있는 거죠. 지적재산권. 그 반도체에 대한.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설계 자산으로 제공했던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비디오 IP 쪽이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이제 코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CPU, GPU 뭐 이런 NPU, 인공지능 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요 안에 또 비디오 코덱, 요 반도체가 좀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쪽에 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거죠. 여기 자율주행 할 때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객체를 이제 자동으로 딱 인식해주는, 예,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어쨌든 주가가 싸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숫자로 증명했죠. 나 돈 잘 번다. 나 검증하고 있다. 난 실적 내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은 좀 필요한데, 다만 이 회사가 주가가 여기 한번 잠깐만요. 그 칩셋 미디어가 이렇게 아주 싼 편은 아니에요. 예. 또 그저께 25%나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느끼셨잖아요. 너무 좋고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를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시고, 급 나갈 때 항상.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봐놨다가 급 나갈 때 투자하시면 그나마 덜 다치죠. 예. 근데 항상 위험한 게 이런 거 쫓아가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일단 요 칩셋 미디어도 좋은데 지금은 좀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JS 코퍼레이션은 이게 OEM 회사, 그 의류 ODM 회사인데 가방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목표 주가 23,000원 유지했는데, 가방 제조 사업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이번에 그 이익은 좋았어요. 의류 ODM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자회사통이에요. 약진통상 100% 자회사니까 그냥 한 몸이라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서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부터 이제 ODM 부분 재고 조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안 좋았는데, 올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보통 베트남 쪽에 이런 게 많은데 이 회사는 또 인도네시아 생산 비중이 50%나 돼요. 그래서 베트남 이해 지역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객사들이 많대요. 그런 선호가 반영돼서 수주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잘해요. 환율도 높아서 좋고 해외에 수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7% 성장. 영업이익 800억이면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600억 정도는 이익 낼 수 있어요. 단기 순이익으로. 600억이면 지금 시총이 2천억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퍼 4배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본 거래요. 근데 단 상반기에 부동산 매입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렸고, 의료업종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구조적 성장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높게 주기는 좀 어렵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보면 퍼 4배에다가 뭐 내년도 실적도 좋고 턴어라운드 시작됐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막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나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투자를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숫자 보면 이거 진짜 괜찮네 이럴 수 있는데, 한번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퍼 4배가 맞아요. 내년 기준으로.
돈도 잘 벌고요. 시전 뭐 시총이 2,300원 싸죠. 근데 이틀간 이제 급등을 했는데 단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은데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디에 투자했나 또 전자공시 찾아봤더니 한남 747이라는 특수목적법인 있죠. SPC. 여기에 3,500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남상 그랜드 하얏트 호텔 있죠. 호텔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서울 미라 유한회사. 이 회사가 서울 남산에 그 하얏트 호텔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엄청 나쁘다고 보진 않는 게 서울에 호텔이 부족해요. 지금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그래서 호텔 비즈니스 저는 예, 그래도 나쁘진 않다. 예,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 3천억이 잡힌 거거든요. 예, 순부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부채가 좀 많아요. 예, 뭐 이런 이유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분기당 이자 비용이 한 20억 나가니까 연간 100억 정도가 이자로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고금리니까. 고금리 시대니까. 그리고 전환사채를 9월에 또 발행을 했고요. 기존에 80만 주 정도 있었고 아마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다 합치면 100만 주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거의 한 300만 주 정도 되는데 전체 주식이 한 이게 1,300만 주일 거예요. 그러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량 부담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물량 부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물량이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좋은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걸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너무 숫자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틀 만에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얼마입니까? 이틀 만에 한 50% 올라버렸어요. 장중 고점 대비하면. 네, 쫓아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빠진 게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도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실적 좋은 애가 여태 뭐 하느라고 이렇게 빠졌나 참 이게 황당한 일이죠. 저는 이 빠지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실적 좋은데. 예.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뭐 아까 부채 뭐 이런 거 있어도 너무 싼 거죠.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근데 이제 이틀간 거의 50% 올랐으니까 이제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 리스크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죠?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돈 잘 벌고 실적 좋은 기업은 철저하게 눌리고 단지 스토리 좋다고 막 올라가는 기업들은 막 끝도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가치는 무조건 펀더멘털이에요.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게 팩트고요. 그 전제가 성립을 안 하면 기업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기업 분석 뭐하러 합니까? 그게 안 맞으면.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 안 한다. 그럼 뭐하러 합니까? 기업 분석. 그럼 맨날 수급 분석하면 되죠. 차트 분석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조건은 장기적으로는 항상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는 지금 안 좋죠. 목표 주가 29,000원 하향했고 이 보고서 전에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증권의 그 김현수 연구님도 대덕전자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썼어요. 그래서 그때 어닝 쇼크 나올 것 같다. 이미 한번 보고서는 나왔었고 오늘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도 조금 이제 뒤늦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상 대비 90% 하회할 걸로 이미 뭐 좀 알려졌던 이슈고요. 예. 매출액은 DDR5 효과로 견조하겠지만 이게 문제죠. 플립칩 BJ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주요 고객사들 재고 조정 경쟁사들도 이게 이쪽 실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내년 1분기 지나야 된다. 대만 플립칩 BJ 3사 합산 매출액 추이거든요. 계속 지금 역성장하고 있어요. 그냥 지하실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바닥은 거의 나왔거든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40입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까요? 예. 그러니까 마치 반도체 올해 1, 2월에 업황 안 좋았을 때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도 바로는 못 가겠지만 바닥 다지기 들어가겠죠. 예. 경쟁사들 여기 유니마이크론 성장률 보세요. 처참하죠. 이게 거의 세계 1등 기업 중, 그러니까 1, 2등 다투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서버 쪽에서 특히. 그러니까 대덕전자라고 자율 수 없죠. 그래서 대덕전자 주가 확 빠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치만 내년엔 좋아집니다. 자동차 여전히 좋고, 이 회사도 이제 여기 AI 쪽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이 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대면적 서버형 이런데.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저기 무릎 밸류에이션이 한 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이제는 뭐 좋은 가격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실제. 그죠?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 새로운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격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서 보고, 아, 보고서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쓰고 투자하기 낮추니까 나는 팔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걸 보시고 지금이 어떤 위치인지 요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겠어도 위치가 너무 높으면 반대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TKG 휴캠스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번에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대보단 잘 나오고 4분기는 오히려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 2,500억 투자해서 희질산, 질산이에요. 질산이 종류인데 요거 40만 톤, MMB 플랜트 30만 톤. 이게 다 이제 화학 기초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MMB는 국내 MDI, 이게 뭐 가구나 이런 데 아마 들어가는 소재로 알고 있는데, 뭐 슈퍼 같은 거 요거를 MMB로 만들죠. 예. 근데 이 MMB를 또 질산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질산, MMB, MDI 요렇게. 예. 그리고 요거 남는 거는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이것도 화학 아주 기초 소재, 그러니까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소시아네이트라고요. 뭐 스티로폼, 뭐 우레탄 폼인가, 우레탄 폼인가 아마 그런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는 거를 이쪽에 판매한다. 그 세계 선도 질산업체 집이 지속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 같은데, 탄소 나노튜브 있잖아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노르웨이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한국에 공장 지어서 연간 1만 톤 정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품 검증 고객 테스트 완료 후에 지금 아마 합작 투자나 이런 것들 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의 공장을 뭐 지어서 이제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암모니아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격 올라가면 좋고, 이 회사는 이제 MWCLT라고 이제 주로 양극재 있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를 그러니까 양극, 양극용, 음극용이 따로 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도전제 종류죠. 주로 양극에 들어가는 도전제 이쪽으로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되게 저평가돼 있고 배당 수익률이 한 5.5% 넘어요. 그래서 TKG 휴캠스도 괜찮죠. 뭐 사실 주가 오른 것도 없고요. 바닥이고. 근데 이번 장에선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안 빠졌어요. 다른 화학주들은 막 다급 나가는데 진짜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배당도 많이 준다는 거. 그게 좀 매력이 있죠. 그리고 에이징랜드는 지금 상장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그 파운드리, 아니 그 디자인하우스 기억나시죠? 그 가온칩스랑 혹시 AD 테크놀로지 기억나세요?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그 회사들인데 그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23일부터 27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수요일치 끝나고 기관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 나오겠죠. 흥행할지 참패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공모가 상단이 21,400원이죠. 이 가격 이상으로 만약에 공모가가 형성되거나 최상단의 공모가가 형성이 되면 기관들이 많이 저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럼 흥행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청약은 2일, 3일. 근데 만약에 기관들 수요 측에서 별 볼 일 없었다, 공모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거기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두산 로보틱스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건 지켜보시고, 일단 공모가 상단은 21,400원이고요. 유통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9%. 그래서 물량은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까 가온칩스나 AD테크는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할 때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서 삼성이 넘겨주죠. 가온칩스가. 예를 들면 넥스트 칩이 그 반도체 만들잖아요. 자율주행용. 그거를 설계를 한 다음에 가온칩스에 넘겨주면 가온칩스가 그걸 설계도를 바꿔가지고 제조용으로 삼성이 넘겨줘요. 그건 삼성이 만드는 거죠. 그 중간에 역할하는 게 바로 뭐죠? 그 디자인 하우스죠. 근데 에이징랜드는 TSMC랑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좀 다르죠. 그래서 세계 1등 회사랑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프리미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AI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팹립스 고객사는 반드시 요 VCA, 그러니까 한마디로 TSMC의 요 디자인 하우스들 있죠. 요 밸류체인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칩 개발 기간을 최대 30% 단축시키고 비용을 20% 감소시키는 그런 뭐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원래 5G 칩을 좀 개발하고 양산하는 그런 쪽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적은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20년에 11억 벌던 회사가 22년에 115억. 그리고 미국은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설계 시장이 68%, TSMC 매출액이 66%. 미국에 진출하면 성장하겠죠. 예. 특히 자동차하고 AI 수주가 늘어나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력 중에 하나가 5G 칩이거든요. 이게 요즘에 안 좋죠. 그건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다. 예. 미국 시장 진출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약간의 리스크다. 그리고 주가가 싸진 않습니다. 근데 공모주가 뭐 싸냐 비싸냐 보다도 흥행하냐 마냐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번 보시고 흥행을 한다면 다음 주죠. 다음 주 목금인가요? 예. 한번 청약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장한 첫날 정리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괜히 막 끌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공모주는. 예. 고생해요. 괜히 막, 예. 그냥 상장 첫날. 이번 두산 로보틱스도 보셨잖아요. 명백하죠. 상장 첫날 파는 게 정답이에요. 더 오르든 말든. 예. 여기에 너무 그냥 목숨 거시면 안 돼요. 아시죠? 공모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막 흥행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 받으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첫날 파시면 돼요. 첫날 공모가 미치어도 그냥 예, 정리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첫날 시초가의 절반. 그게 가장 편합니다. 예, 그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뭐 에이징랜드가 무조건 흥행한다는 아니에요. 저도 모르죠. 일단 금요일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그 이 반도체 예, 디자인 하우스 회사가 상장한다길래 좀 한번 예, 우리가 공부했던 분야니까 또 요즘에 반도체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요런 회사도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이면 반도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요즘에 반도체 공부 정말 많이 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트렌드포스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향 조정한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린 다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가격 뭐 올렸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일부 있었고, 4분기부터는 이제 범용, 그러니까 HBM이나 DDR5 같은 비싼 거 말고 흔히 우리가 이제 범용, 예, 일반 제품 있죠. 이것도 반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용 가격까지 오른다는 건 수요가 이제 바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분기부터 대만의 주요 IT 업체들의 재고 확충도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 그동안은 이제 HBM3나 DDR5 같은 고부가 제품들이 방어를 해줬죠. 근데 이제는 범용 메모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한테 좋아요. 그 다음에 전공정 반도체 회사들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잖아요. 앞으로 올라가죠. 삼성 하이닉스, D램 영업이익률. 그죠? 이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진다. 그게 가치 투자지 뭐가 가치 투자입니까? 그죠? 가치 투자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랑 실적이나 이런 거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지면, 그래서 싸면, 괴리가 생기면 그게 가치 투자죠. 지금 반도체는 그런 구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뭐 반도체 막 적자 나고 그런데 무슨 뭐, 예, 무슨 소리냐. 반도체 막 적자 아니냐. 아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방향성을 보라 그랬잖아요. 적자도 적자지만 근데 적자가 영원히 이어져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반도체 다 팔아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적자가 끝나고 이 반도체 업황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가 이미 다 돌리고 있어요. 지금 숫자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는. 네. 이차전지도 보세요. 이차전지가 올해 7월에 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싸니까 어떤 논리를 갖다 붙였죠? 2030년까지. 네. 2027년, 2030년. 그때 실적까지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해요.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 보면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4분기 내년 터닝하고요. 이미 그 지표들은 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을 꼭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복문합니다. 이게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신한에서 나왔던 보고서고요. 우리는 반도체를 성장주로 인식하지만 매크로 관점,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성장 플러스 경기 민감주예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그 반도체 투자는 어렵긴 한데 되게 또 쉽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시크릿컬 있죠. 경기 민감주는요, 내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이 정도면 많이 빠졌고 이제 사이클 언젠간 돌아갈 거고, 이렇게 사다가 거기서 지하실이 몇 번 더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그 경기 민감주 몇 개 있잖아요. 뭐 석유화학, 정유, 철강, 그죠?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통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죠. 근데 구조적 성장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구조적 성장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는 이 수요 자체는 꾸준히 성장해요. 장기적으로. 뭐 여기에 AI까지 붙으니까. 그리고 또 차이점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저기는. 그 다른 경기 민감주는. 그리고 기술력보다는 돈으로 이제 장치 산업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기술력도 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다 똑같이 해버리잖아요. 반도체 중국이 할 수 있나요? 메모리 전 세계 3개 업체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시크릿컬이면서 구조적으로 성장도 하고 경쟁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확한 업황 타이밍을 맞출 수 없지만 경기 민감주 중에서. 그리고 물려도 회복이 돼요, 결국에.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반도체를 계속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투자할 때는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 해야 돼요. 막 좋아져가지고 막 이제 막 다 좋다, 이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좋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예,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바닥은 아니죠. 이미 올라왔죠, 주가는. 저 바닥에서.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를 투자할 땐 그런 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예전에 하이투자의 송명서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요거랑 거의 동행해요, 주가가. 그래서 거의 똑같이 갑니다. 이게 세계 반도체 업종 이익이고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거의 흡사하게 가요, 사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평균 44개월에 한 번씩 돌린대요. 지금 지난 저점이 20년 4월. 연말 연초면 44개월 지나서 이제 통계적으로 바닥이다. 그 다음에 신규 주문 재고. 주문에서 재고 뺀 게 올라간다. 그럼 주문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재고 출하 비율의 2개월 선에. 그러니까 재고가 줄면서 먼저,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된 거냐면 신규 주문보다 재고가 줄어가지고 저희 벌어졌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까지 들어온 거예요. 주문 늘면서.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진, 저 둘의 차이. 신규 주문에서 재고 뺀 값이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주문이 더 많다니. 그러니까 얘가 오고 재고가 오면 0이죠. 근데 재고가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이 되죠. 신규 주문. 아니, 이 스프레드가.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주문이 2가 더 늘었어요. 9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지금 흐름이고, 중국 재고 바닥 거의 근접했고요. 연말 연초엔 또 재고 확충하고 컴퓨터 전자제품 매장 등의 재고가 정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 요 회색 보이시죠? 돌리고 있어요. 플러스 살짝 보이시죠? 네, 아마
요거 이렇게 보이실 것 같고, 중국도 어느 정도 재고는 이제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성품 재고도 확 떨어졌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을 근데 볼 때는 재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든 후에 돌아서야 돼요. 근데 지난 2년간 보시면 재고 없어가지고 엄청난 공급 부족이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증설을 해서 수요는 꺾였는데 공급 늘어나서 공급 가요. 2년 동안 호황 종료되고 난리가 났죠. 하이닉스가 뭐 10종 까먹느니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재고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재고 확충 사이클에서는 업황이 좋다는 얘기예요. 막 생산을 하니까. 업황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데, 그게 끝나면 소수 종목들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상반기에 어디가 좋았죠? HBM 관련주, 챗GPT. 그래서 한미하고 이오테크닉스가 압도적으로 좋았죠. 둘이. 예. 그게 맞았죠.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돌리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업황 돌리거든요. 그러면 소외된 업종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이제 우리가 삼성증권 예전에 보고서도 읽어봤지만, 삼성증권은 여전히 이쪽보다는 후공정, HBM 이쪽, 특히 이오테크닉스를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이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전공정.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균형을 잡고 가시면 돼요. 무조건 후공정, 무조건 전공정보다 각각 하나씩 보시는 게 좋죠. 예. 하나하나씩. 예. 둘 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만, 한쪽에만 베팅 하시는 것보다는 고르게. 예. 전공정도 일부, 후공정도 일부. 그게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대만의 서버 회사 에이스피드가 있는데 실적 확 튀었죠. 이것도 업황 회복의 신호고요. 재고 조정 이미 시작됐으면 PC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내년에 확충하겠죠. 예. 그리고 지난 수차례 반도체 사이클에서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변화라고 합니다. 옛날에 2002년도 PC, 2008년 스마트폰, 2012년 4G, 그 다음에 2016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때 데이터 센터 슈퍼 사이클 한번 왔죠. 그리고 2020년 언택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이제는 뭐죠? 누가 봐도 AI죠. 그죠? 예. AI 시대가 이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큰 사이클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막 언제 좋아질지 정확히 모르지만, 반도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뭐 반도체 무조건 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명확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셔가지고 받아들이시면, 투자하셔가지고 일정한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는 거죠. 그랬다가 또 너무 좋을 때 이제 줄여 나가셔야 돼요. 비중을 또 반대로 나중에. 근데 아직은 뭐 그럴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내년은 반도체 업종 투자의 스위스팟이다. 최고의 상황이고, ISM 제조업 지수가 아직 50도 돌파 못했습니다. 그 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재고 줄었고 AI, 재고 축소되고 AI 상승 사이클에 적기라는 거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일 때 항상 좋았다. 그 내용이고요. 전방산업은 스마트폰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죠. 안 좋지만. 그리고 출하량은 이제 내년에 좀 증가할 것 같고, PC는 내년이 좀 기대돼요. 왜냐면 25년도에 윈도우 10이 끝나요. 그러니까 PC가 더 나빠질까요? 윈도우 10 이제 지원 안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윈도우 10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 PC는 내년하고 후년에 윈도우 11로 이제 교체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PC 수요가 늘어났대요, 실제. 이건 플러스 요인이죠. 어차피 다가올 미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 안 해주니까, 윈도우 10은. 빅테크들은 AI 진심이고, 서버는 일반 서버 부진해도 고성능 AI 서버는 계속 이어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FSD, 자율주행, 요걸 해가지고 도저가 학습하고, 거기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그걸 이용해서 추론을 해서 자율주행 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가 얼마 많이 들어갑니까? 메모리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그림도 그려줘요. 요새 놀라운 게
이거 그려줘 하면 그려줍니다, 실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 네. 그러니까 AI가 정말 이제 정말 우리 눈앞에 진짜 온 거고, 이제 AI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책에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여러분의 비서가 될 겁니다. 네, 인공지능 비서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뭐 그 스마트폰에 비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로 갈 겁니다. 네, 아마 평생 함께할 비서가 될 거예요. AI 비서.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검색해서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대는 끝나가고요. 저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저희 이제 회사 옆에 더현대가 있으니까 더현대 어떤 식당 야, 예약 좀 해. 예. 뭐 그걸 말로 할 수도 있고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이 AI 비서가 지금 아니에요. 몇 년 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답이 오겠죠. 아 저기 지금 만석이라 지금은 예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시간이 비어 있네요. 이 시간으로 해드릴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동차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 네. 인류의 삶이 바뀌어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테슬라도 중요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시대로 가니까 이걸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이버,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걸 지원해주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네,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는데 반도체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반도체 또 적자인데 또 저러다 말겠지 네.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그게 그죠 네.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반도체 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는 한번 진심으로 공부를 꼭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뭐 할 필요 없지만 그래서 계속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이제 업종별 전망인데 메모리는 이제 질 HBM과 DDR5 같은 고사양 반도체 양 DRAM 탑재량이 늘어나요. 이제 스마트폰 PC에 DRAM이 옛날보다 용량이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정 장비는 고부가 제품과 첨단 패키징 후공정 프로세서 비메모리죠. 그래서 AI 모멘텀의 최대 수혜 업종이고 아날로그는 이제 뭐 DBIT 같은 회사가 아날로그 쪽인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높아진 재고 부담, 낮아진 가격 결정력. 예, 그런 일부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HBM 이제 밸류체인인데 요거 뭐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메모리는 이렇게 돼 있고 IP는 오픈 엣지가 HBM 그 HBM3 있잖아요. 그거 그 설계 자산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또 하고 있어요. 실제 장비 회사는 STI 뭐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우스는 세정, K시텍이 그 CMP 연마 장비,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이 검사, 넥스틴도 검사, 테스는 이제 증착 장비 만들고 있고 부품 중에는 이제 미코는 그 이제 열합차 갈 때 열 가해주는 거 있잖아요. 본딩 할 때. 그 세라믹 히터블로. 이것도 한번 설명 예전에 해드렸고 그 다음 뭐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프로텍, 이 디스코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진격하고 있는데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기업을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요 밸류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좀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목표주가 9만원 제시했고요. 내년에 HBM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돼야죠. HBM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성패가 달려있고, 하이닉스는 목표주가 16만원이고, 여전히 경쟁 우위는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DDR5가 더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크로스오버, 출하 비중이죠. 그러니까 나가는 비중은 DDR5에 역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2차전지 하락의 원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LG전솔 실적인데 한번 보시면 이거 김현수 연구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일단 그 여기 보시면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이런 건 뭐 계속 앞으로 더 확보해서 더 쓰겠다라고 좀 밝혀져 있고, 중저가 시장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좀 시간은 걸려요. LFP도 26년, 원통형 정지 4680 있죠, 테슬라가 하는 그 이제 46파인데 뒤에 규격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이제 고액사 맘인데, 아무튼 이제 원통형 46파이 요거 개발 통해서 또 경쟁력 확보하겠다 여기 나와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Q&A를 했는데 일단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좀 나을 거는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소폭 증가. 예. 그리고 내년이, 그러니까 요게 좀 멘트가 좀 안 좋았어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좀 실망한 거 아닌가. 오늘 2차전지가. 무슨 얘기냐면 2024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금리.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오죽하면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 성장의 기울기가, 이 고성장 산업이잖아요, 2차전지. 그럼 계속 성장해줘야 돼요. 성장이 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성장 기울기가 둔화된다. 폭은 23년보다 완만해진다. 이걸 본 순간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LG엔솔도 폭락을 했고 2차전지가 이제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메탈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해서 긍정적이라고는 합니다. 이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양극재한테는 좋은 건 아니죠. 리튬이나. 그 회사들한테는 좀 부정적이지만 배터리 제조사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이죠. 그리고 미국 파업 영향은 아직은 크지 않은데 연쇄적으로 이게 이어지면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GM의 전기차 모델 확장, 그게 좀 지연됐어요. 1년 정도. 그 트럭. 그거는 아직은 큰 변경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수주잔고 500조 이상이고요. 46파이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대형 전지 수요 둔화. 유럽 지역에서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공장 생산 좀 조절할 것 같고요. 소형 전지도 쉽지 않대요, 지금. 예. 내년에 아마 수요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흑연 수출 통제인데 흑연 수출을 뭐 금지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재고 좀 선 확보하겠다. ESS는 일단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개선될 걸로 좀 했지만 어쨌든 26년이 핵심이죠. 이때 이제 전기차용 그때 아마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중국 의존도는 낮추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아직도 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선두업체 좀 약간의 보수적인 발언이 주가에 오늘 2차전지 안 좋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죠. 구글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도 엄청 좋고요. 애저 클라우드입니다. 29% 성장. 구글은 22.5. 근데 이게요,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서 급등, 구글은 시간에서 급락.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기대치를 넘겼고 여기는 22.5%인데 기대치 미달이랍니다. 이게 좀, 저도 이 수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면 엄청 성장 아니에요? 근데 기대 못 미쳤대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시간에서 주가가 급락해 버렸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 있죠. 예, 기대치를 맞춰줘야 돼요. 예, 못 맞추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주가가. 실망 매매. 그렇지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클라우드랑 AI니까 이거 투자는 이어진다.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냥 끝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수치가.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다시 올라가고, 영업이익률 미쳤죠. 세계 2위, 그러니까 미국 2위 회사 나와요. 그 다음에 애저는 이제 클라우드 쪽인데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다가 드디어 터닝했고, 구글은 지금 계속 둔화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계속 꺾이니까 시장에선 조금 이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계속 또 하니까 뭐 한국 반도체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KB의 김일영 연구원님은 보건력이 크게 약해진 미국 재정 수지와 다행히 낮아지는 인플레 압력, 국채금리 하방을 지지하는 미국 연방행 정부의 재정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와 채권 가격 반대로 가는 거 아시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고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 돈이 없어요. 쓸 돈은 많은데 재정 적자가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죠? 아니, 미국 정부도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지출을 하죠. 근데 개인 소득세가 줄어버렸어요. 재정 수입이 줄어요. 근데 지출은 많이 해야 돼요. 뭐에 지출하느냐? 일단 옛날에 채권 발행했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시면 정부가 국채 발행하죠. 예, 국가의 채권.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국채 샀어요. 그 이자를 누가 줘요? 정부가 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 이게 많이 증가했어요. 왜? 금리 오르니까. 거기다가 사회보장수당을 또 8.7% 증가했고, 메디케어. 이런 거 다 복지제도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고, 또 올해 지역은행 망하는 거 막으려고 1,010억 달러 지출했거든요. 국방비도 요즘에 이제 다시 지금 세계 정세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국방 지출 늘리는 거죠. 이것도 꽁돈은 없어요. 세상에. 예, 정부도 꽁돈 없습니다. 세금 걷어서 지출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 걷는 것보다 나갈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돈 계속 써야 되고 인프라 투자해야죠. 거기다 금리 오르니까 이자는 더 늘어나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또 메꾸려면 세금 걷어서 메꿔야 되거든요. 세금 걷는 거 한계가 있죠. 근데 앞으로 경기는 안 좋아질 텐데 또 그건 뭘로 해야 돼요? 채권을 또 발행. 한전과 똑같은 거예요. 한전. 한국전력 지금 채권 발행 안 하면 망해요. 돈이 없잖아요. 계속 적자 보는데 1년에 막 20조 적자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 나올 때는 없고 채권을 계속 찍어냅니다. 그럼 채권을 막 찍어내면 채권 공급이 늘죠. 채권 공급이 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면 그 가격은 급락해요. 그럼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 반대로 아까 말씀 금리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영향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리를 안 내려드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반대가 되면 금리 꺾이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미국 민주당은 줄일 수 없고 공화당은 줄여라. 이게 둘이 지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합의가 돼야 됩니다. 둘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럼 증시도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 문제 이거는 이제 양당 간의 합의가 빨리 돼야 된다. 11월 17일까지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가 되면 금리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아, 미국 금리가 이래서 이렇게 높구나.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수지가 이렇게 안 좋아요. 예. 돈 쓸 데가 많으니까. 이자는 이렇게 나가고. 그 중국이 1조 위안 긴급 채권 발행했어요. 국채. 예. 중국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미국처럼 돈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한 건 일단 돈을 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재정 적자 비율이 원래 GDP의 3%좀 넘었는데 올해 3.8%까지 돈 많이 쓰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벽 개원 또 부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러로 든 채권을 못 갚아가지고. 그래서 국채 발행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예. 이걸 해서 이제 경기를 진작시키고 부동산을 막겠다. 예.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이 호재고요. 우리나라 오늘 중국 소비주 그래서 급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괜히 간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인프라 투자 총액도 늘리고, 예. 그래서 요 채권 발행해서 투자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한테, 반도체한테도 호재고요.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중국 소비주하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시는 어제는 그 저스템 아시죠? 반도체 수율 개선해주는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용 장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좀 공급을 했고, 넥스트는 이제 중국에 많이 검사 장비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역시 중국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SMSC라는 회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이제 보안주 중에 예전에 한번 뭐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 윈스라고 여기 김보현 대표 계속 사거든요, 주식을. 근데 어제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1200만 원. 메리츠 금융지주의 김용범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분이 15억 샀어요. 장내 매수. 그리고 노바렉스 있죠. 건강기능식품. 요 기업도 요새 오르다가 주가 좀 빠졌는데 여기도 그 이상구 사장님이 꾸준히 예, 매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이 세 개 기업의 특징은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어요. 뭐 기업 내용도 다 괜찮고. 그래서 계속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보고서까지는 다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일단 시장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는 20포인트 무기력하게 좀 빠졌고, 코스닥은 급락을 했고요. 예, 그러나 뭐 아직은 뭐 바닥 좀 다지는 정도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오늘 이제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많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오후에 3천억 코스피 코스닥 대량 매도가 나왔고 기관까지. 근데 개인들이 받았지만 개인들은 요즘에 힘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개인의 매수로는 어렵고 일단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이 부분이 일단은 주가에 조금 부정적이었고, 업종별로 보셔도 오늘 전기전자 주로 아마 여기 2차전지가 좀 많이 포진돼 있어요. LG엔솔, 삼성 SDI. 반면에 오늘 음식료, 소형주, 운수창고, 건설주는 좀 일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이 일단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섹터로 한번 볼게요. 오늘 보시면 렌터카, 소카가 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가 올라갔던 것 같고, 조선주 오랜만에 좋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오션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또 요새 조선주도 주가는 빠졌죠 많이.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처럼 좀 웃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화장품도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되게 견조했는데 오늘 중국에서 그런 뭐 좋은 내용들 나오면서 오늘 뭐 그냥 다급등해 버렸습니다. 화장품 주로 그냥 일제히 오늘은 물렸다 라고 보시면 좀 물론 이제 기업마다 약간의 뭐 상승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동성화인텍, 어제 그 동성화인텍은 그게 있었죠. 그 뭐죠? 그 신규 시설 투자 그저께 한국가본, 엔진주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올라왔습니다. 면세점도 좋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좀 살아나요. 항공주도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죠? 최악이죠, 최악. 그동안 더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가고, GS 리테일은 요즘에 평가들 좋고 방어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보험주,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음식료주들도 오늘 롯데칠성, 빙그레,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 음식료 좋았던 것 같아요. 고르게 반등을 일단 해줬습니다. 타이어도 요새 뭐 좋다 그랬죠. 그리고 효성 TNC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금호석유. 중국 소비, 이게 중국이 좀 부양하니까 바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 요새 화학주들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좀 올라왔고, 카지노 좋았고요. 의류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단 JS 코퍼레이션 너무 추격은 하지 마시길 좀 당부드리겠고, 아디다스가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을 조금 상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엔터가 진짜 오랜만에 오늘 한 5% 가까이 좀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소외받던 기업들 있죠. 상반기에 그런 기업들이 오늘 다 고르게. 그러니까 지수는 안 좋았는데요. 보세요. 완전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장이 나쁜 장이 아니에요. 급락장이나 약세장은요 다 빠져요.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주도주니 뭐니 일부 테마주만 가는. 근데 오늘 아니잖아요. 보셨죠? 갈 기업은 갑니다. 종목 장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수 빠진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지수는 빠졌어도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 빠진 건 특정 업종의 급락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시고, 오늘 뭐 건강기능식품도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도 요새 분위기 좋습니다. 확실히 DLNC가 이제 그 DL 건설하고 그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요새 조금 좋은 분위기 가고 있고, 백화점주들도 좀 살아나고요. 게임 회사들도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올랐고, 다만 오늘은 뭐 2차전지의 악몽입니다. LG엔솔, 삼성 SDI. 근데 LG엔솔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주가가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총이 90조고
그러니까 그게 참 더 걱정이죠. 싼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 LG화학이 지분을 또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분을 조금씩 아마 정리해 나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현금화나 교환사채. 그래서 여전히 좀 LG엔솔은 좀 하락 압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2차전지 다 안 좋습니다. 뭐 리튬주도 에코프로가 무려 8% 폭락을 해버렸고요. 예. 그런데도 싼 건 아니죠. 예. 뭐 마찬가지예요. 싸다고 할 수는 없고 2차전지 뭐 소재 여기 이러니까 뭐 장비주도 버티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죠. 장비주까지도.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장비주들은 그래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이번에 조정 받으면 뭐 혹시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 같아요. 기회는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당분간 같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그냥 붕괴됐어요. 붕괴되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았고, 건설기계 쪽도 오늘 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조금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MLCC는 여기 2차 전지가 있어서 그래요. 예. 원래 MLCC는 오늘 올라갔어요. 기존에 MLCC. 여기 아바텍도 최근에 분위기 좋죠. 예. 삼성전기도 그렇고 확실히 요즘에 좀 MLCC는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왜냐면 이쪽이 이제 업황이 좀 돌아가다 보니까 그죠?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유도 이노베이션 때문에 그렇고요. 예, GS 뭐 배당 많이 주니까 괜찮고, 태양광도 오늘 한솔테크닉스나 이쪽 하나 이쪽은 좋았는데 여기에 뭐 코오롱 글로벌, 에로티베큐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안 좋았고, 반도체는 혼조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중에서 일부 2차전지에 또 연결된 그런 기업들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봇도 좀 안 좋았고, 예. 자동차도 오늘 뭐 나빴다라기보다는 좀 그저 그랬죠.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그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4분기에 흑자 전환 얘기 좀 언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기업들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차 전지가 그냥 다 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반도체 일부 좀 빠졌고 바이오 일부 빠졌고 요 정도인데, 그런 걸 제외하면 전체 시장은 사실 상승장이에요. 예, 하락장이 아닙니다. 상승장인데 특정 업종에, 그러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7월에 막 증시 올라갈 때도 2차 전지만 간 적 있죠. 그건 상승장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죠. 그거랑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아무튼 좀 무너지면서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다. 지수는. 그렇지만 전체 시장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쪽 제외하면.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다 살아나면서 오늘 롯데케미칼도 7%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힘들 수밖에 없고요. 올해 상반기에 주도했던 2차전지 건설기계 이런 쪽들이 오늘 좀 많이 흔들리면서 로봇 좀 어려웠지만 나머지 섹터는 오히려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은 보시면 시총 5위까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고는 다 2차 전지예요. 거기다 루닛 올해 엄청 올랐던 섹터. 그런 기업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케어젠, 그죠? 동학이요, PNT 다 시총들이 커요. 근데 보면 이오테크닉스는 안 빠지죠. HPSP. 그리고 2차 전지 엔터 이쪽 동진도 빠지긴 했는데 뭐 낙폭이 아주 크죠. 근데 동진도 사실 2차 전지 일부 하죠. 주성은 오히려 반도체고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반도체는 그래도 좀 선전을 했지만 2차 전지가 오늘 무너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2차 전지 끝났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올해 너무 시세 많이 난 2차 전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인데도 올해 성과 안 좋은 업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 보면 뭐 동박도 있고 전액, 그죠?
그런 업종들은 저는 오히려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근데 빠질 땐 같이 빠지지만 또 실리콘 응급제도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LFP에 특화된 기업들, 단결정 양극재, 끝났다고 뭐 끝난 업종도 아니죠. 성장은 하니까. 다만 올해 너무나 오버슈팅한 게 이게 결국엔 부메랑이 된 것 같아요. 조정 받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7월에 너무 달린 그 역효과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되는 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걸 2차전지 올해 너무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참 그게 걱정이네요. 아무튼 좀 잘 대비하시고 리스크 관리 할 건 하시고 2차전지 내에서도 좀 포트 교체할 건 해 나가시면서 어차피 내년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좀 어렵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상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내일 다시 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또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표면적으로는 지수는 빠졌지만 오늘 시장은 어쨌든 나쁘지 않았어요. 2차전지 말고는 강세장이 맞아요. 흐름 자체는.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바닥은 찍었다라고 봐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